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따라 청주병원이 개원 4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청주병원 측은 의료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 수용의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1981년 문을 연 충북의 첫 종합병원인 청주병원은 조만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청주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각되어 45년을 지속해온 의료봉사를 여기에서 접으려고 합니다. 의료법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유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청주시의 낙관론도 한몫했습니다. 통합시청사 건립 과정에서 청주병원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만큼 충청북도가 한시적으로 예외적 상황을 인정해 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청주병원의 기본재산 확보안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법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청주병원에서도 저희가 필요로 한 어떤 기준과 요건에 충족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이에 따라 청주시의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 개설 취소 절차가 끝나면 청주병원은 문을 닫게 됩니다. 다만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가 강제 수용에 나설 당시 충청북도의 의료법인의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행정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사태의 여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550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충청광역연합이 올해 공식 출범합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인 행정구역의 완전한 통합을 두고는 4개 시도의 셈법이 달라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안을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4개 시도는 지방정부라는 이름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충청광역연합으로 수정해 올해 안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전국의 지자체들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충청광역연합 규약안에는 도로와 철도, 환경, 문화, R&D 등의 초광역 업무를 공동 처리하고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과 운영 사무는 국가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많이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도 이관받아서 충청권 주민의 어떤 그 생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최종 목적지인 4개 시도의 완전한 통합을 두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와 행정중심 도시라는 새로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서 세종시는 빼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란다면 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세종을 포함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한다 그러면 그거는 메가시티하고는 좀 넘어가는 문제다, 선이 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의 충돌 등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찬성했고 김영환 지사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KTX 세종역 설치와 관련해 충북과 협의가 있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충청북도가 반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김영환 지사는 원 전 장관과 CTX 관련 논의 중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 기술적 어려움이 크고 CTX 개통 등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세종을 찾은 원 전 장관은 KTX 세종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세종역 신설에 대한 충북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충청북도의 반박 이후 공식 협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대청댐 수질 특화단지, 수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댐 수열 특화단지 착수 보고회를 열고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과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대청댐 수열 특화단지 조성이 현실화되면 대청댐 하류 지역에 20만 평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 등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이들 시설에는 수열 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해 늘봄 실무 직원 131명을 2학기 새로 시행하는 학교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과 방과 후 교실을 합한 것으로 충북은 1학기에 1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도내 265개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 시행됩니다. 늘봄 실무 직원은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기존 방과 후 부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습니다. 이 미혼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국과수 부검 결과 아기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갓난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미혼모인 A씨가 부모님 댁에서 출산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아이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겁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아이가 죽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의 부모님은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태로 A씨는 아이가 울자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경찰서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2월부로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씨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국가수 부검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태생을 할 때 그 호흡이 있었다 이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경찰은 A씨가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2일 밤 청주 명암 저수지 보트장에서 불이 났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기 진화를 해 큰 불로 번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화재나 구급 현장에는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의 조력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명암저수지 보트장 내부에서 작은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보트장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의 도착을 기다리기에는 한시가 급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경찰관. 한 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울타리를 넘어 보트장으로 간신히 진입했고 다른 한 명은 구명조끼를 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면서 소화기를 건네줬습니다. 지체 없이 뛰어가 소화기를 분사해 불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렇게 명암타워 보트장으로 가는 길은 산책로밖에 없어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데요. 직접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지 않으면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 도착 당시에 주변에 산책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들어가서 불을 진압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이나 구급 상황에서 소방의 역할이 두드러지지만 경찰의 묵묵한 조력도 한몫합니다. 최근 119와 112 상황실에서는 대부분의 신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소방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에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경찰관들이 통행 차량을 우회시키면서 소방대원들은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든가 그렇게 있었을 때 폴리스라인 구축을 해주셔가지고 주민 통제라든가 차량 통제 여러 가지 통제를 해주면서 유기적으로 저희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한편 소방당국은 용암지구대 경찰관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공급 물량 신청 관련 허위 사이트가 개설돼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에코프로에 따르면 허위 사이트 도메인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개인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는 식입니다. 공급 물량을 한 주당 59,800원으로 명시하고 물량 소진 시 선착순 마감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최근 대형 참사를 빚은 경기도 화성시 리튬 공장 화재를 계기로 충북 소방본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도내 2차 전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조사를 벌입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2차 전지 관련 업체 화재는 모두 23건으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성능 시험으로 인한 화재가 43.5%인 10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오는 8일부터 5월 말까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최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해 주 2회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방송용 교통안전 홍보 음원을 보급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